나경원 의원, 친윤계가 원희룡 전 장관을 지원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제2의 연판장은 안 된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. 저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줄 세우고 또 줄 서는 이런 정치 정말 타파하고 싶습니다. 모두들 하나로 가는 통합의 정치를 해야 될 텐데 이게 지금 제2의 연판짜기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. 이제 더 이상 이런 정당의 모습은 보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우리 모두가 하나로 되어서 미래를 위해서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이 전당대회라든지 이런 게 되면 늘 줄 세우고 줄 서고 대통령실 팔거나 또는 제2의 연판장 같은 사건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지금 진행하는 그런 형국이 이거 제2의 연판장 아니야? 이런 생각이 들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전 늘 국민께 줄 서는 정치했습니다. 네, 자 김성일 평론가님. 네. 나경원 의원은 지금 딱 기억이 지난해 3월 8일에 있었던 전당대회로 싹 돌아가는 것 같아요. 네. 그죠? 네. 그러니까 저 부분을 나경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그만큼 크게 각인이 된 사건이에요. 국민들에게. 그리고 나경원 의원에게는 일정 정도 국민의 동정론이 작용할 수 있는 사건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것을 굉장히 부당한 그때 일이 있었던 부분을 어필함으로써 본인의 어떤 이미지를 좀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보고요. 그렇지만 저 이야기를 하는 그런 거를 또 들으면서 드는 느낌은 뭐냐. 요번에 출마를 안 할 수가 없었구나. 이런 생각도 들어요. 왜냐하면 연속적으로 강한 힘에 두 번이나 굴복하는 이미지를 갖는다면 그게 지도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?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또 그때의 이미지를 상기시키면서 내가 이번에는 굴복하지 않는다. 강단 있는 어떤 지도자의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노림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. 네, 자 송영훈 대변인 일단 연판장 때문에 친윤계하고 너무 큰 어떻게 보면 좀 원한이 생긴 거잖아요. 그래서 그럴까 이번에는 이제 난 친국민이다. 친윤 아니다. 이렇게 나서고 있는데 이게 효과적인 전략으로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? 어떻게 보세요? 글쎄요. 친윤, 반윤, 친한, 반한 이런 것들 중에 어느 하나를 표방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친국민이라고 하는 것이 더 나은 답변이긴 한 것 같습니다만은 또 이런 표현은 사실 많은 정치인들이 흔히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 어떤 고요한 레토릭이 되거나 그 나경원 의원이 이번 선거를 어떻게 규정한다라고 하는 브랜드가 되기는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번 전당대회 투표할 의사가 있는 당원과 지지층은 어떻게 당을 재건해서 민주당을 좀 이기고 압도할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? 그 부분에 그 관심이 가는 것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도 본인이 이 선거를 어떻게 규정하는지, 즉 나는 어떻게 꼴대를 옮기겠다는 것인지 그걸 좀 보여주실 필요가 있고 그 친국민이라는 표현은 뭔가 이 외연은 있는데 그 안에 알맹이가 무엇인지가 좀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. 그렇게 그러니까 친국민이라는 얘기 하려면은요. 제가 볼 때는 좀 전에 앵커님이 말씀하신 질문에 대한 입장을 내놓으면서 얘기하면 전 된다고 봐요. 최상병 특검에 대한 입장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입장을 이야기하면서 얘기하면 저게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지만 그런 거 없이 친국민 그러면은 이도저도 아닌 느낌이 들 수 있다.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. 어차피 일요일 날 기자회견이 연달아서 3명이 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답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. 자, 그런데 이 원희룡 전 장관이 등판한 것에 대해서 윤 대통령과의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설이 돌자 한동훈 전 위원장도 갑자기 이런 사실 공개했습니다. 자,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19일 날 윤 대통령께 전화를 드려서 통화가 이루어졌고 자,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위기를 극복하고 이기는 정당을 만들어 보겠다. 이렇게 당대표 출마 결심을 말씀드렸고 윤 대통령께서 격려 말씀을 하셨다. 이 한동훈 전 위원장 측이 밝힌 내용입니다. 자, 윤춘원 논설위원. 일단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이 원장관 출마 이후에 이런 입장을 밝힌 건데 일단 윤 대통령과의 관계가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는 좀 약한 고리가 돼버렸잖아요. 지금 상당히 좀 약간 초조해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. 글쎄요, 초조라기보다는요. 어쨌든 한동훈 전 위원장 입장에서는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. 어차피 이 출마 선언하는 단계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것은 어떻게 보면 예정된 수순이었고요. 그게 마침 이제 원희룡 전 장관의 출마 의향 발표하고 약간 겹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. 그렇고요. 잘 생각을 해보시면 기억은 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선거 끝나고 열흘 정도 됐죠. 4월 20일 날인가 19일 날 오찬 초청하니까 나 몸 안 좋아서 못 가겠습니다라고
대번에 거절했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다른 비대위원들은 가서 이제 밥 먹었었잖아요. 그렇죠. 그다음에 이제 그 전에는 또 우리 홍 시장께서 가서 4시간 동안 밥 네. 먹었다는 얘기를 또 쫙 하고 그래가지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선명해진 게 총선 직후였습니다. 네. 그리고 그 2달 동안 아무런 두 사람 사이에서 연락이 없었던 거예요. 그러다가 이제 전당대회 출마라고 하는 중요한 정치적 결정을 앞두고 어떻게 보면 자기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 같아요. 자기는 이 길로 가겠습니다. 이기는 네. 정당, 그다음에 위기를 극복하는 정당을 만들겠습니다. 이렇게 말을 했고 그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잘해보세요 정도라고 했을 텐데 그 톤이 어땠을지 네. 잘해봐라 이런 건지 아니면 정말로 잘해보세요라는 건지 좀 궁금하긴 한데. 네, 네. 자, 나경원 의원과 윤상현 의원도 출마를 앞두고 윤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. 이런 사실이 알려졌습니다. 자, 이런 사실이 알려져서 부담스러웠던 걸까요? 대통령실이 입장을 밝혔는데, 자, 전당대회 출마하는 어떤 후보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똑같은 대우를 할 것이다. 출마 후보들과 소통이 있을 경우 똑같은 표현의 격려와 덕담을 건네실 것으로 안다. 자, 송영훈 전 대변인. 일단 대통령은 중립이다. 뭐 이런 의지의 표현인 것 같네요. 그렇죠. 그 대통령께서 전당대회에 개입한다는 그 당무에 개입한다는 불필요한 논란이 혹시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그런 것을 차단하려는 그런 그 의도가 아닌가 이해가 됩니다. 그리고 그 지난번 전당대회에 있었던 것처럼 뭐 대통령실 관계자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. 뭐 이런 발언을 해서 그런 것이 두고두고 회자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.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모든 후보들에 대해서 중립이라는 그런 코멘트가 나온 김에 앞으로 이 전당대회는 정말 당의 축제로 치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외부에서는 좀 중립을 지켜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립니다. 네, 자, 김성일 평론가도 그렇게 보십니까? 윤심이 이번 전당대회에 작용하지 않을까요? 저 얘기는요, 용산이 계속해서 내는 메시지가 국민들을 좀 바보로 하는 듯한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. 저런 입장 낼 필요가 없어요. 이미 원희룡 장관이 전격적인 출마 예고 문자를 보내면서 대통령실이 개입됐다는 거는 국민들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. 그거를 해소시켜 주려면 저 정도의 메시지 가지고는 되지도 않아요. 뭐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액션 플랜까지 얘기하면서 하지 않는 한 뭐 전혀 저는 국민들은 저 말을 믿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. 뭐 모르겠습니다. 오히려 저는 국민들은 어느 정도나 노골적으로 지난번처럼 아니면은 지난보다는 좀 약하게 다른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그게 관전 포인트예요. 얼마나 개입을 할지. 예? 국민들의 관전 포인트는 지금 그런 상황이다. 그래서 지금 모르겠습니다. 우리 송 위원장님께서는 그 자당의 이야기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국민에게 이미지를 구축하려면은 제가 볼 때는 그런 말씀 가지고는 안 된다. 오히려 용산이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에게 이미 오해를 주고 있으니 그런 오해를 풀 수 있는 적극적인 메시지가 더 필요하다.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. 네, 자,